안녕하세요. 지루한 소론 없이 본론부터 전하는 본론만 박사입니다. 오늘은 밥 먹고 눕지 말라는 말, 이제부터 잊으시고 어르신들은 오히려 밥 먹은 뒤에 눕는 것이 손상된 뇌를 살려내는 핵심이라는 걸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것 첫 번째, 바로 식후 20분 눕거나 기대는 겁니다. 밥 드신 뒤에 가만히 서 있거나 바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뇌로 가는 혈액이 뚝 끊기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지하에 있는 펌프입니다. 뇌는 10층 펜트하우스고요. 평소에는 펌프가 열심히 돌아서 10층까지 물이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순간 1층 위장에서 수도꼭지를 왕창 틀어버립니다. 소화를 시키려고 위장 주변 혈관이 확 열리면서 온몸의 피가 거기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층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뇌까지 올라가는 수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후 저혈압이고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겪는 아주 흔하면서도 심각한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이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다른 혈관들을 재빨리 조여서 뇌로 가는 혈압을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장은 피를 계속 빼앗아 가는데 몸이 그걸 보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압이 20mmHg 이상 뚝 떨어지는 마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가 조금씩 산소를 못 받으면서 손상이 쌓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매번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가족도 그냥 식곤증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후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혈압을 재보니 식전보다 30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식후 저혈압이었어요. 그 이후로 식사 뒤에 바로 일어나지 않고 기대어 쉬는 습관 하나를 들이셨는데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눕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단, 평평하게 완전히 눕는 것보다는 베개를 2~3개 받쳐서 상체를 20도 정도 올린 채로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류성 식도염 걱정도 없고 뇌 혈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세 하나가 뇌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것 두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고기나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과 빵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세요. 이거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이 혈관을 가장 강하게 확장시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팍 올라가면서 동시에 GLP-1이라는 혈관 확장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위장 주변 혈관을 더욱 크게 열어버리는 역할을 해서 밥부터 먹으면 식후 혈압이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 혈관 확장 반응이 훨씬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2016년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이 혈당과 혈압 변동폭이 모두 의미 있게 작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를 지키는 식사 순서는 이미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졸리면 대부분 식곤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하게 졸리고 멍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어지럽다면 그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식후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식곤증과 식후 저혈압,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식단 순서를 직접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바쁜 외래 진료 중에 점심을 밥부터 먹던 습관을 고기와 나물 먼저, 밥은 조금 나중에 먹는 순서로 바꿨더니 오후 진료 시간에 집중력이 확연히 달라지더군요.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제가 먼저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순서 하나가 뇌를 살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것 세 번째, 밥 먹기 20분 전에 물 2잔 드세요. 그리고 종아리 압박 스타킹 하나 준비하세요. 이 두 가지가 돈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식전 수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을 미리 마시면 혈액의 총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위장으로 피가 몰리더라도 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혈액의 여유분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물이 위장에 들어오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미리 활성화됩니다. 이게 혈관을 살짝 조여주는 역할을 해서 식후에 혈압이 추락하는 것을 미리 방어해줍니다. 2003년에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이 있는 노인 환자들이 식전에 물 500ml를 마셨더니 30분 안에 혈압이 평균 10일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도 아니고 돈도 안 드는 물 2잔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다음은 압박 스타킹입니다. 식후에 피가 위장으로 몰릴 때 동시에 중력 때문에 다리 정맥에도 피가 고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빼앗기고 아래에서도 고이면 뇌로 올라갈 피가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압박 스타킹은 이 다리 혈관을 물리적으로 눌러줘서 피가 고이지 않게 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기전이 아니에요. 그냥 다리를 꽉 감싸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8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식후에 다리가 붓고 어지럽다고 오셨는데 압박 스타킹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식후 어지럼증이 반 이상 줄었고 낙상 위험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비용은 10,000원대였습니다. 이 2가지 습관이 뇌를 살리는 3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셨으면 뇌 혈류를 지키는 3가지 핵심 원리는 다 아신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마트에서 뭘 어떻게 사야 하는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쓸 수 있는 루틴까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박 스타킹입니다. 약국이나 마트 의료용품 코너 가시면 압박 스타킹이 여러 종류 있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압박 강도입니다. 제품 포장 뒷면에 mmHg라는 단위로 압박 강도가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15에서 20짜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보다 약한 건 효과가 미미하고 이보다 강한 30 이상은 처방이 필요한 의료용이라 직접 착용하시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15에서 20,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무릎형이 착용하기 가장 편합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건 어르신들이 혼자 신고 벗기가 힘드니까 무릎형으로 고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색상은 살색이나 베이지 계열로 고르시면 일상에서 입으시는 옷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가격은 약국 기준으로 한 켤레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세탁해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 켤레만 장만해도 오래 쓸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다리가 붓기 전에 신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다리가 부어오른 다음에 신으려고 하면 잘 안 올라가고 효과도 절반입니다. 아침에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신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벗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전 수분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가장 좋은 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이 2가지는 카페인이 없고 이뇨작용이 강하지 않아서 식전에 마셔도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트 음료 코너에서 티백으로 파는 제품 사셔서 아침에 한 주전자 끓여 냉장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500ml짜리 생수병 하나 비워두시고 거기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두세요. 밥 먹기 20분 전에 그 병을 한 번에 다 마시면 됩니다. 별도로 타이머 맞추기 어려우시면 그냥 밥상 차리기 시작할 때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차리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가성비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혈압 관련해서 혈관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나토키나제 등등 한 달에 드시는 영양제 비용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먼저 실천하시면 그 비용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압박 스타킹 한 켤레 2만 원, 보리차 티백 한 달치 5,000원, 합치면 25,000원입니다. 반면에 낙상으로 골반골절이 오면 수술비에 재활비까지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뇌 혈류가 반복적으로 차단되어 혈관성 치매로 진행되면 그 이후 의료비는 계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25,000원짜리 예방이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막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식사 순서 바꾸는 것. 돈 한 푼 안 들지요? 밥부터 먹던 걸 고기와 채소 먼저, 밥 나중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고 혈당 스파이크도 동시에 잡힙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따로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식사 순서 하나로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건강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까딱거리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1분 정도 가만히 계세요. 이 1분이 뇌 혈류를 안정시키는 준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세 동작이 아침 기상 루틴 전부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식사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나 보리차 2잔을 먼저 마시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밥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살짝 세운 채로 20분간 기대어 쉬세요. 이 20분 동안은 핸드폰 보셔도 되고 라디오 들으셔도 됩니다. 누워 계신다는 죄책감 버리세요. 이건 뇌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목뼈의 C자 곡선이 유지됩니다. 이 자세가 목 옆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을 눌리지 않게 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한 원활하게 유지해 줍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인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이 고속도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 루틴을 3일만 일관되게 지키시면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식후 컨디션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산소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주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밥 먹고 바로 가볍게 걸으면 소화도 되고 혈압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식후에 걸으면 이번엔 다리 근육까지 혈액을 요구합니다. 위장도 피를 빼앗아 가고 다리 근육도 피를 빼앗아 가면 뇌로 올라갈 피가 더욱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식후 즉시 보행은 식후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산책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세요. 그때는 위장의 소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혈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식후 1시간, 이 타이밍을 꼭 지키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놀라실 수 있는데 식후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식후 연한 커피 한 잔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후에 과도하게 확장된 혈관을 살짝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진하게 타신 커피나 에스프레소처럼 카페인 함량이 높은 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하게 타신 아메리카노나 믹스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밥 먹고도 어지러운데 이게 같은 병인가요? 다른 겁니다. 일어날 때만 어지럽고 잠깐 앉아있으면 괜찮아지는 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자세가 바뀌는 순간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어지럽고 멍하고 힘이 빠진다면 그건 식후 저혈압입니다. 자세와 관계없이 식사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린 식전물 마시기와 압박 스타킹이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잦고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활동 혈압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식후 저혈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혈압약 중에서 알파 차단제 계열이나 이뇨제 계열은 식후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혈압약을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의 혈압 강화 효과가 식후 혈압 추락과 겹치면서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가능하면 식전보다는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처방해 주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복용 시간을 상의해 보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체를 올리고 자면 역류성 식도염이 더 나빠지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체를 올리는 자세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도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위산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체가 올라가 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자세가 오히려 위산이 식도로 흘러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요. 베개 두세 개를 겹쳐서 상체를 20도 정도 올려주시면 뇌 혈류도 지키고 식도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자세가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은 무릎 아래 쿠션을 하나 더 받쳐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후 저혈압 증상들 대부분은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버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장 119를 부르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지러운데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온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건 저혈압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주변 가족분들도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말이 이상해졌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큰일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밥을 먹고 잠깐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가 금방 회복된다면 이것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잠깐 회복됐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건 뇌졸중의 예고편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48시간 안에 실제 뇌졸중에 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당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해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밥 먹고 나서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입니다.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이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뇌건강 OX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문제입니다. 밥 먹고 졸리고 나른한 건 무조건 식곤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 맞다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까 본론에서 뭔가 들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영상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 알파벳 O 또는 숫자 2를,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알파벳 X 또는 숫자 2를 지금 바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먹고 나서 20분은 상체를 20도 올린 채로 기대어 쉬세요. 누워있는 게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고기와 채소 먼저, 밥과 빵은 맨만 마지막입니다. 탄수화물이 혈압을 가장 가파르게 떨어뜨립니다. 셋째, 밥 먹기 20분 전에 물이나 보리차 2잔을 마시세요. 자율신경을 미리 깨워서 식후 혈압 추락을 방어합니다. 넷째, 압박 스타킹 한 켤레 준비하세요. 15에서 20짜리 무릎형으로 고르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으세요. 다리에 고인 혈액을 뇌 쪽으로 짜 올려줍니다. 다섯째, 한쪽 팔다리 마비, 어눌한 말투,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이 세 가지는 집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즉시 119입니다. 자, 이제 아까 낸 OX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밥 먹고 졸리고 나른한 게 무조건 식곤증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어지럽고 멍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식후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X 또는 숫자 2를 달아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 상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건강 상식만큼은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으실 겁니다. 5 또는 숫자 2를 달아주신 분들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틀려야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게다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식후 20분 기대기, 식사 순서 바꾸기, 식전물 2잔,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것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할 것 같은 가족이나 이웃분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 본론만 박사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본론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